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북TV 박재우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논문 작성의 정석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이르는 관계, 가장 골격이 되는 관계를 찾는 것까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6번째 정석은 참신한 매개변인을 찾아라입니다. 참신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정해졌다면 기존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매개변수를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연구가 돼야 되고 석사학위 논문급의 논문이 되려면 기존 연구의 레플리케이션이기보다는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논문인 게 좋기 때문에 기존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매개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매개변인으로서 연구가 많이 된 변인이라도 이번에 정해진 독립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단 전혀 관계가 연구되지 않은 너무 새로운 변인의 경우에는 매개변인의 상적 논리를 백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에서 종속으로 가는 관계도 일부 연구에서 백업이 되었어야 되고 독립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것도 일부 연구에서 백업이 됐어야 됩니다. 매개에서 종속으로 가는 이런 변인 간의 관계에서도 다른 연구에서 일부 독립 종속 혹은 독립 매개 뭐 이런 관계로 해서 선후 관계의 관계성이 상관 분석 이상 회귀 분석에서 연구가 된 변인의 관계에 있어야 개별적으로는 연구된 적이 많은 변인이어야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변인이 여기에 매개변인으로 쓰였다라고 매개변인의 상적 논리를 레퍼런스로 백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약간 이중속박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매개변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논문이 레플리케이션 논문, 반복 검증 연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변인을 찾아야 되고 참신한 매개변인을 찾아야 되고 참신하지만 너무 참신해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가 전혀 연구되지 않은 그런 변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석 7번째는 매개 변수를 2개 이상 늘려라 입니다. 네, 매개 변수를 2개 이상 늘려야 되는 이유는 매개 변수를 최종 2개까지 추가해서 석사 논문급의 주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매개 변수가 하나의 논문은 석사 논문급으로 좀 약한 면이 있다는 거죠. 매개 변수 하나 나오고 독립 종속 변이 나오고 이거 매개 변인으로 썼다. 이거 매개 변인을 개입해도 종속 변수가 변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2개 이상까지 늘리는 그런 과정. 그래서 순차 매개나 이중 매개로 검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 하나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2개 이상 매개 변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도록 2개의 매개 변수와 1개의 백업 변수, 이 백업 변수도 이제 매개 관계로 있는 위치에 있으면 2개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컬랩스 됐을 때 하나의 백업 변수가 투입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2개의 이중 매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노릴 수 있도록 2개의 매개 변수, 하나의 백업 변수를 찾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IRB에는 3개의 척도를 다 해서 자료를 모을 것이기 때문에 3개의 매개 변수가 모두 나열되고 이게 왜 쓰였는지가 설명돼야 되지만 프로포절에서는 주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2개의 매개 변수, 기존의 매개 변수가 부각되어서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석 8번째는 제목을 확정하라인데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가 확정이 되고 2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확정이 되면 제목을 확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목을 확정하고 나면 연구의 큰 틀이 잡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와 성실성의 매개 효과. 네.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콜론하고 자기통제와 성실성의 매개 효과, 혹은 자기통제와 성실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와 성실성을 매개변인으로. 네. 이
이렇게 세 가지 같은 모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같은 모형에 대해서도 제목으로 위에 세 가지 정도의 제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번째 정석은 연구를 진행할 대상을 선정하라인데요.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대상이 제목에 명시되지 않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연구 대상 범위를 제목에 기술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할 대상을 선정하고 제목을 확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하라라는 정석으로 잡아봤는데요. 연구할 변인들이 정해졌다면 연구 대상이 정해져야 합니다. 네. 연구 대상이 정해지면 이를 제목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제목에서 생략되기도 하죠. 성인들의 경우를 보통 기본 디폴트 연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생 한정 연구 혹은 청소년 연구 등은 이를 제목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과 과제의 자아이육도의 매개효과, 이렇게 대학생이라는 것을 한정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정석, 10번째 정석은 키아티클을 1개에서 3개 정도 선정하라입니다. 키아티클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이 되는 아티클이라는 거죠. 아티클은 여러분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지칭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키아티클을 하나에서 3개 정도 선정하라는 건데요. 자신의 연구 변인과 가장 유사한 연구를 키아티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 종속 관계가 같고 매개 변인이 좀 다른 변이로 상정된 매개 효과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 변이로 살펴본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찾았다든지 이런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성이 상당히 있는 연구들을 키아티클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변이는 많이 달라도 매개 효과라는 분석 방법론을 잘 전개한 논문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법론을 살펴보기 위한 키아티클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변인과 핵심 관계를 잘 백업해주는 연구들을 하나에서 3개까지 찾아볼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티클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레퍼런스를 찾고 이제 추가 자료들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이 키아티클들의 레퍼런스와 저자는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핵심 레퍼런스들을 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0번째 정석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논문 작성의 정성, 매개효과 2개를 살리는 논문을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